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27일 설 연휴 중간이에요. 오전 9시인데요. 저야 뭐 강의 준비하느라고 설 연휴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21번부터 25번까지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핵심적인 것 딱딱 뽑아서 설명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에 오랜 수험 생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명절 때가 가장 힘든 수험생으로서는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고용법이죠. 사용자는 1번이 틀렸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해야 한다. 요 1번이 뭐가 틀렸을까요? 한번 요렇게 보시면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아시겠죠?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귀국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 다음 비교해서 외우셔야 될 게 출국 만기 보험 신탁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직 목감기가 다 안 나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 이걸 출국 만기 보험 등이라 한다. 이거에 가입하여야 해요. 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구죠.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2번부터는 옳은 지문이니까 한번 딱 읽어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머릿속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죄송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잠깐 목이 칼칼거려서 잠깐만 멈췄다 할게요. 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우리 내국인 구직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군요.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다음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받아야겠죠. 서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다음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있는데 이게 연장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또는이 아닙니다. 와예요. 와. and의 의미입니다. and. 사용자는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선언법에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에 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쨌든 요 선언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핵심 키워드를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언법에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이 여러 명 있겠는데 그 선원들 중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외국 국적을 가진 선원이겠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선원이니까 이분들한테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이제 선언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요렇게 어디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따라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 우대할 수 있도록 우대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 우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모두입니다. 모두. 자, 우리 그 법조문을 보시면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여기에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파견 근로자, 그 다음에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 근속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기흥, 리을, 디귿, 리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자, 22번은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23번 갑니다. 직업안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주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직업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배치할 수 있답니다. 배치할 수 있다. 요 하여야 한다는 must의 의미죠. 해야 된다. 이거 할 수 있다는 can, 재량의 의미입니다. 재량의 의미. 뭐 영어가 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러면 의무 이거는 할 수 있다. 재량이죠. 재량. 자, 그럼 2번은 뭐가 틀렸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직업안정법 요거 14조입니다. 14조의 4가 아니고 14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직업안정기관의 장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주어가 고용노동부 장관인지 대통령인지 아니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인지 행정기관인지 이런 것도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고요. 대통령령인지 고용노동부령인지 이것도 지문을 보실 때 내가 지금 기출문제를 맞췄다 하더라도 지문에서 또 다르게 바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여야 한다인지 아니면 할 수 있다인지, 그리고 주어가 고용노동부 장관인지 대통령인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인지 행정관청인지, 그리고 대통령령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 고용노동부령 이렇게 되어 있는지 구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3번이 옳은 지문인데요. 누구든지, 이거 누구든지 이것도 잘 바꿔줘서 나옵니다. 누구든지가 아니라 살짝 바꿔서 나오죠.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다음 이거는 옳은 지문이다. 그 다음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무료 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는 맞는데 고용노동부 장관 이거는 맞는데 보조할 수 있다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무 규정인지 할 수 있다라는 재량의 규정인지 구분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 문구에서 탁 걸렸어야 돼요. 그죠?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구직 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구직 신청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야 돼. 구직 신청 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겠죠, 내용상. 그런데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요 문구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확실하게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지문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4번 이 법조문이 왜 이렇게 긴 게 있어요? 24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2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우리 2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상 근로자 퇴직급이죠. 근로자 퇴직급여법, 뭐 근로자 퇴직법 이렇게 퇴직급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이제 퇴직급여 제도, 퇴직연금 제도 요것도 구분해서 외우시라고 제가 1차 문풀 강의할 때 굉장히 최근에도 엄청나게 빡시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홀레비를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홀레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제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틀렸냐면 자 이렇게 살짝 더 올릴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관련된 지문이 보여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 제공 사유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수급권의 담보 제공 사유. 퇴직연금 수급권이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그 다음에 1의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가입자가 6개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요. 나가다가 4의 2에 뭐가 나와 있냐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 등록금, 홀레비 또는 장례비 나왔네요. 홀레비가 나왔네요. 그쵸?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의 뭐 홀레비, 가입자의 배우자의 홀레비 이거는 좀 그렇다. 큰일 날 뻔했네.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뭐 배우자의 가입자 대학 등록금 뭐 이런 거. 장례비는 좀 슬프다. 이건 그냥 건너뛸게요. 장례비가 나와 있긴 하지만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니까 가입자의 부양가족의 홀레비. 뭐 이거 되죠. 그럼 우리 지문으로 가볼게요. 지문으로 올라가면 가입자의 여기 보세요. 가입자의 부양가족의 홀레비 제공할 수 없다. 아니잖아요.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1차 문풀 강의할 때 제가 최근에도 요 수급권을 담보 제공하는 사유하고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담보 제공 사유 그 다음에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 요거를 구분해서 제가 잘 정리를 해드렸어요. 물론 지금 강의 교재를 쓰고 있는 교재가 너무너무 좋은 교재라 거기에 정리가 잘 돼 있죠. 담보 제공 사유와 중간정산 사유가 비슷해요. 용어가 살짝 바꾸긴 하는데 그런데 담보 제공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 또는 거꾸로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는데 또 담보 제공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구분해서 외우시라고 제가 문풀 강의할 때 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꽤 길기 때문에 그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서 정리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그거 꼭 참고하셔서 구분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갈게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입니다. 100분의 50 한도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의 부상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입니다.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들어가죠. 1,000분의 125 요것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연간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 다음 6개월 이상 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했죠. 그러면 퇴직금을 또 산정해야 되잖아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이 중간 정산에서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언제부터?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당연하죠.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해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몇 년? 5년이 되는 날까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한 경우에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또 주어는 사용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번 아이고 까마득하다. 25번 마지막 문제네요. 우리 2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채권 보장
법령상 퇴직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퇴직급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 또는 양도, 죄송합니다. 예, 이걸 먼저 읽었네. 죄송해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퇴직급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퇴직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그 다음, 도산 퇴직급금의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퇴직급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누구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년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퇴직급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금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다시, 퇴직급금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그런데 요거는 제가 지금 틀린 지문이에요. 요 1년이는데 요게 1년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 요거를 마치 옳은 것처럼 짚고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2년이에요. 2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3번은 그래서 틀렸다. 도산 퇴직급금의 경우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퇴직급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답니다. 그 다음, 퇴직급금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그 다음, 재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몇 회만? 1회만 지급한다. 요거는 맞는 질문이에요. 요거는 우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 제4항에 나와 있다고 하네요. 다시, 재직 꼭 퇴직이 아니어도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도 퇴직급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재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노동법 1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강의 녹화를 할 때에는 무료 강의 녹화할 때 우리 노동법 2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우울해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마음 관리를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